남자 목요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한 주가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좀 과매도 국면을 보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일단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미국 시장 자체도 급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상승 시점 좀 즐기시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업종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심주까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품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자동차 업황을 분석한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략하게 자동차 업황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현재 시점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주 있게 지켜볼 만한 부품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부품 중 업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업황 회복은 아직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황의 개선은 뭐니 해도 중국의 이슈가 일단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중국 회복이 좀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뭐 글로벌 수요의 둔함이 경쟁 심화가 되어서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없지만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주가의 하락도 상당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 시장 수요의 감소와 가격 경쟁력의 최우선 과제가 일단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중국 로컬 기업들의 빠른 시장 점유율 자체도 우리 현대차 그룹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장성 자동차라든지 뭐 강저우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자국 내에서 전반적인 잠식을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황 개선, 역시 대중국 회복이 관건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중국 공장이죠. 중국 공장이 상반기에 49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3% 정도의 감소를 보였던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에도 우리가 32%나 감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아 자동차도 역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도 DYK죠. 전년 대비 33% 감소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30% 이상이나 감소세를 보였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그나마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좀 기대치에 부합했다. 왜? 기대치 자체가 이미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방은 했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고마진이 이루어지는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수익성 자체는 다소 악화되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의 판매 추이를 좀 보여하는 그 그림인데요. 일단 파란색 막대가 기아차고 회색 막대가 현대차인데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 중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국 내의 로컬 기업들의 성장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자동차 업황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인 자동차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은 그대로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격 인하 정책입니다. 물론 차를 구매할 때 안정성적인 측면이나 연비의 효율 이런 부분들은 제가 스마트카 시장을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가격 인하 정책적인 측면, 즉 현대차가 SUV죠. SUV 두 개의 차종 가격을 10% 정도 인하하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가동률을 증가한다. 가동률을 증가시키자라는 측면을 일단 8월 초에 액션을 취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들어냈던 차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뭐 소나타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종들이 불티나
튼튼하게 팔렸던 그런 시점보다는 좀 다소 현재 시장의 관심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국 시장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물론 경기 둔화가 되면서 지금 위안화 평가제라도 하고 기준금리와 지준율도 동시에 인하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면서 계속적인 경기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시장 자체가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중국 국민들도 실질적인 여가와 여행을 많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용 자동차 대비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SUV에 그동안 치중하지 못했던 것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의 하락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투싼이나 K5 또는 기아차의 스포티지와 같은 신차를 출시해서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정책과 더불어서 강하게 푸시를 해간다면 어느 정도 가동률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중국 판매 점유율 및 SUV 비중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인 하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차의 어떤 그룹의 SUV 비중 및 중국 시장의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 자체는 그나마 자동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SUV 비중 자체가 이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10% 정도 인하하는 효과, 이 효과들은 분명히 하반기가 완연하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신차의 출시와 더불어서 이 갭을 좁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위안화 평가제라 그리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자체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완성차 업체다. 그리고 또한 부품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저로 섬유의복이나 보험업 쪽을 말씀드리면서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위안화 평가제라로 시작된 원화 약세 국면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미국 금리 인상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으로 인해서 약세는 다소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월 정도까지도 원화 약세가 1,200원대를 우리가 돌파했다가 지금 그 가격대에서 분기점에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인데 당분간은 원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중국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고 난 이후에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해서 바로 평가 절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엔저 같은 기조의 약세 기조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변동성으로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0원의 어떤 변동성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현대차는 1.8%, 기아차는 3.6% 정도의 민감도의 폭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글로벌 업체 간의 상품 및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 자체에는 영업이익은 환율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현재 출시가 되지 않고 가동률이 적어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독식 구조가 아니다. IT 기업처럼 성장 독식 구조가 아니다. 즉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적인 측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동차 부분인데요. 폭스바겐이 한 12%, 그리고 이제 BMW도 8%, GM도 한 5.3%, 현대차는 5%, 기아차는 1.7% 정도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지만 IT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역시 애플이 거의 성장 독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IT하고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5년의 기점으로 이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바텀을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추세적인 전환 자체가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좀 시기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원화 약세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가동률이 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보통 그 장치 산업 특성상 소규모의 어떤 그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률이 70%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 BP,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자동차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일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정책을 인하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 시장의 국민들, 중국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신차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싼의 TL이라든지 아반떼 또 기아의 스포티지와 같은 것도 2016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판매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물론 2017년도에 뭐 파워트레인의 교체라든지 고성능차의 출시라든지 고급 SUV 출시 등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조금씩 전망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고성능차의 출시적인 부분도 우리나라도 앞당겨서 좀 계속적으로 줄이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품주 같은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 50개사의 부품주를 다 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기대치가 낮아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자체는 좀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익성 자체가 역시 악화가 아직은 되어 있다. 즉 3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부품주들 중에서도 여전히 실적 자체가 견조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반기 실적인 상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전환했던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품주나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올해보단 내년 정도 상반기가 좀 지나야 어느 정도의 그 턴어라운드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그동안 수익성 악화적인 요소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밑에 파란색으로 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교체용 부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또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DCT 밸류 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의 수혜 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부품주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던 종목들은 아직 있습니다.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LG테크 이와 같은 차체 전반적인 차체나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고 최근에 바닥권에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바닥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포인트는 2016년 이후에 신차 출시 등 글로벌 판매량 증가로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시비 구조의 어떤 개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전 부지, 그쪽 매입에 따라서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겠죠. 또한 실적 부진, SUV 라인업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창사 이래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배당 성향 자체를 선진국처럼 35% 이상까지 증가시키지 못하겠지만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배당을 좀 증가시키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좀 펼쳐준다면 주가의 하반 경제성은 더욱더 견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종목들이 될 텐데요. 별표 3개를 좀 터드릴 만한 종목은 역시 3기 오토모티브 그리고 경창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두 종목 다 DCT 밸류 체인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전일 기관들이 입질이 이제 시작되면서 주가가 바닥 탈피를 강하게 시도할 수 있는 모습이고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 2개를 쳐준 종목은 이제 SL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종목들 자체도 어느 정도 단계적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수반 이후에 전반적인 출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별표 하나 정도도 역시 수급이 어느 정도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다소나마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적자로 전환되어진 기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증가된 기업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해 보신다면 평화전공이나 만도 같은 경우도 별표 1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압축해서 보신다면 좀 매매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규 여보세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내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3시까지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녁 8시부터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